안녕하십니까. 이슈인사이드 서두원입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 직전 국가정보원의 댓글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를 축소 은폐하고 대선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민주당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특검을 요구하고 나섰고, 새누리당은 입법부가 사법부를 흔드는 것이라며 야당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슈인사이드, 오늘은 정치권을 강타한 김용판 무죄 후폭풍을 진단합니다. 박범계 의원님, 네. 검찰의 수사를 바탕으로 판사가 판결을 내렸는데 민주당은 왜 반발을 하고 있는 거죠? 이번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무죄 선고는 검찰의 이제 부실 수사, 그리고 무능한 공소 유지 능력에다가 재판부의 왜곡된 상식에 반하는 사실 인정, 이 세 가지의 합작품이라고 저는 봅니다. 저는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다가 윤석열 특별수사팀장이 찍혀나간 뒤로 제대로 공소유지가 저는 안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재판은 충분히 유죄를 할 만한 많은 유죄 증거들이 있고, 거기에 논리칙과 경험칙을 추가해 보면 상식에 맞지 않는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재판은 잘못된 재판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바로 세 가지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김태흠 의원께서 어린애가 생떼 뜻 쓰듯이 이런 표현도 하셨는데, 국민의 절대 다수가 김용판 씨에 대해서 유죄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에서 그렇게 나와 있고, 이 문제가 궁극적으로는 특검으로 가야 된다는 것도 국민의 절대 다수의 여론입니다. 그러면 국민들, 그렇게 판단하는 국민들도 다 어린애 생떼 쓴 걸로 비판할 수 있는 건지 제가 반문하지 않을 수 없고요. 삼권 분립의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김태흠 의원뿐만 아니라 새누리당의 대표를 포함해서 정말 맑게나 하시는 분들은 다 그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이제 삼권 분립, 사법부 독립이라는 부분은 여론이 있고, 여론이 판결에 대해서 비판을 하더라도 판사가 거기에 주눅들지 말고 소신껏 자기의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라는 거지, 판결을 국민의 입장에서 또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판결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비평을 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은 이성적인 차원의 이것이 상식에 맞지 않는다. 예일대 로스쿨 교수 중에 프레드로델이라는 교수가 있어요. 아주 유명한 교수입니다.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법이라는 게 어려우면 안 된다. 법이라는 게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야 된다. 그래야지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있다 하는 겁니다. 이번 판결을 놓고 봤을 때 과연 12월 16일, 17일 그 문제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 대선 사나흘 전입니다. 사흘 전이죠. 사흘 전입니다. 그 발표는 무엇을 위해서 그런 발표를 했을까요? 그런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발표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판결문은 선거에 개입할 의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건 상식에 반하는 겁니다. 또 아까 제가 부실 수사와 무능한 공소유지 능력을 말씀드렸는데, 수사를 다 했습니다. 그러면 그 수사의 내용물을 법정에서 증거로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엊그저께 신문에 나왔듯이 여권의 핵심 실세와 김용판 혹은 국정원 간의 이러한 전화통화 내역이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다라는 의혹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 전화통화의 내용은 알려진 바가, 통화 내용은 어렵죠. 없죠. 감청을 하기 전에 내역이라는 거는 그 통화했다는 사실일 뿐이죠. 그 문제의 시점에 예. 왜 문제되는 그 사람들이 통화를 했느냐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적어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윤석열 특별수사팀장이 쫓겨나간 뒤로는 제가 보기에는 공소유지가 부실했다. 저는 그렇게 그 부분에 예.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번 판결의 가장 큰 문제점이, 지금 이제 핵심 쟁점을 우리 이제 서두원 진행자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이번 김용판 씨든 원세훈 씨든 여기에 대한 수사 주체가 서울경찰청이 아닙니다. 수사 주체는 수서경찰서의 수사과장인 권은입니다. 수서경찰서장도 아닙니다. 수서경찰서장이 수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휘상, 수사과장이 사법경찰관으로서 수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수사의 주체인 권은희 과장의 진술을 못 믿겠다 하고 수사의 지원부서에 불과한 서울청의 수사부장, 수사과장, 수사계장 그리고 분석관들의 이 17명의 진술을 많다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을 일방적으로 믿어준 겁니다. 그런데 수사 주체의 말을 못 믿고 지원부서의 말을 믿겠다는 것은 결국은 김용판 씨에게 면죄부를 주겠다는 거거든요. 가장 큰 문제점은 이 서울청의 수사 라인들에 대해서 한 사람도 기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유로운 상태에 있었습니다. 하나도 아쉬울 게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수는 17명이지만 내용적으로는 모두 다 입을 맞춘 듯이 하나의 진술입니다. 그랬을 때 그 17명의 진술과 수사 주체인 권은희 과장의 진술을 비교했을 때 질적으로 소위 이것을 증거 가치라고 합니다. 네. 증거의 가치는 권은희 과장의 진술이 훨씬 높은 겁니다. 네. 그런데 이번 판결은 그걸 무시했습니다. 또 하나는 권은희 과장이 선거가 끝난 뒤에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이 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문재인 후보가 당선이 됐으면 혹시 뭐라도 해보려고 하는 그런 의심을 살 수도 있을 겁니다. 공직자가 내부 고발을 한 겁니다. 내부 고발자입니다. 자기에게 어떤 이익이 있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전 세계적인 입법례는, 전 세계적인 경향은 이러한 용기 있는 내부 고발자의 진술에 대해서 매우 증거 가치를 높이 부여합니다. 그런데 이번 판결은 그것에도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김태흠 의원께서 여야를 막론해가지고 신속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라고 압력을 넣기 때문에 17일 날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초기에 민주당의 입장은 신속하게 하라는 거에 맞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이상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신속하게 발표할 것이 아니고 제대로 수사해서 제대로 발표를 해달라.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즉 그 말씀은 밥을 달라고 하는 아이에게 밥이 다 익지도 않았는데 설익은 밥을 먹으라고 주는 격하고 같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왜 충분한 키워드를 확보하지도 않고 충분한 검색도 하지 않고 그리고 분석 범위도 제한을 한 상태에서 이 모든 것을 김용판 씨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상황에서 판결문이 인정하듯이 왜 설익은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게 했느냐. 그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거죠. 저도 얘기 좀 할까요?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그런데 문제는 아까도 인정하셨듯이 이 김모 여직원, 국정원 여직원이 이제 이미 제출한 그 데스크탑,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큰 컴퓨터와 노트북을 이제 압수를 했습니다. 이미 제출한 걸 압수했습니다. 압수해가지고 거기서 지운 파일을 복원을 했어요. 그게 메모장 파일이라는 겁니다. 네. 근데 그 메모장 파일을 들여다 놓고 보니까 거기에 노다지가 있는 거예요. 노다지란 표현은 제 표현이 아니고 분석관들의 표현입니다. 노다지다, 노다지. 거기에 무려 44개의 키워드가 나온 겁니다. 아이디와 닉네임이. 그래서 그 아이디와 닉네임을 가지고 인터넷 검색을 하는데 이 여직원 이름이 뜬 겁니다. 네. 그때부터 분위기가 달라진 겁니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 44개, 아까 4개의 키워드라고 했습니다만은 44개의 키워드를 가지고 작업을 분석을 다 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4개의 키워드가 아니고 44개의 키워드를 가지고 분석을 다 해놓고 그래놓고 실제로 많은 게시글과 정치 현안글들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청이 어떻게 하냐면은 수서경찰서에 16일 그 중간 수사 결과 발표 즈음 해가지고 직전에 4개의 키워드로 분석을 해달라는 의뢰서를 보내라 라고 압력을 가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권은희 과장이 그런 압력이 있었다라고 진술한 것도 이 재판에서는 믿기 어렵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 100개의 키워드와 44개, 실제로 분석한 44개의 키워드를 찾아내는데 시간 차이가 얼마나 날까요? 큰 차이가 안 납니다. 판결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44개의 키워드를 찾아내는데 3시간 16분 걸렸습니다. 3시간 16분. 그런데 100개의 키워드를 찾아내는 데는 해보니까, 법정에서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4시간 40분입니다. 한 1시간요. 좀 1시간 20분 정도만 늘어나는 겁니다. 분석 시간도 조금 늘어나겠죠. 지금 44개의 키워드를 가지고 분석한 시일은 14일, 15일, 16일 저녁까지입니다. 이틀 반입니다. 그러면 100개 키워드로 늘려도 제가 보기에는 한 2, 3일 더 늘어날 겁니다. 근데 2, 3일 더 늘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17일 날 수사 결과 발표했죠? 대선 이후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딱 떨어지는 대선 이전에 무리하게 발표하기 위해서 44개로 키워드 분석을 했고 실제로는 공문에는 4개의 키워드로 분석한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지금 검찰이 기소를 했지만 1심에서 이제 무죄 판결이 나왔고 지금 판결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과 네, 부조리함과 여러 가지를 그렇게 강조를 하시는데 이게 재판이 진행 1심 했고요. 또 2심하고 이런 사안을 특별검사로 바꾸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특검을 요구하고 있지 먼저 않습니까?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야당에서. 그렇습니다. 특검입니다. 이것은 뭐 저희 지난 대선 개입 사건의 수사 초기부터 저희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왜 특검으로 가야 되는 거 하니 지금 기소된 사건 자체를 특검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기소된 사건, 왜 김용판이라는 사람과 원세훈이라는 사람이 국가의 중요 기관 조직의 수장으로 있으면서 이런 엄청난 짓을 했는가, 이런 강큰 짓을 했느냐. 거기에는 분명히 백그라운드가 있다. 배우가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거다. 그래서 채 밝혀지지 않은 미진한 부분,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특검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거기다가 이번에 1심 판결문을 보니까 검찰이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라고 지적하는 부분들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즉 보완 수사 차원에서 이거는 특검이 하자. 이거는 뭐 법 위반이 아닙니다. 재판이 계류 중인 사건에도 불구하고 특검을 한 사례는 과거에 이용호 게이트를 포함해서 2번이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리한 주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 뭐 새누리당의 여러 뭐 대표님들이 마치 그것은 이론적으로 불가능한 것처럼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매우 그거는 잘못된 얘기다. 새누리당에서는 이제 특검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들여다보다 보면 무죄가 났던 게 유죄로 될 수도 있고 그런 거를 예상 또는 기대를 하시는 건데 그러면 그게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는 게 아니에요?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판결이 확정이 돼야지, 재판이 확정이 돼야지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심 법원에 1심 선고만 난 상태죠. 앞으로 오늘 아마 검찰이 항소할 겁니다. 2심이나 3심 대법원까지 가야지 이게 이제 확정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확정되기 전에는 공소 유지를 위한 보완 수사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따라서 수사의 주체, 지금 현재 특별수사팀이 어떻게 됐습니까? 원래 8명의 검사로 해가지고 윤석열, 박형철 이렇게 팀장, 부팀장 그리고 열의가 있는 능력이 있는 이 검사들이 열심히 하다가 다 산산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한 명 남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정말 단기간이라도 만약 특검을 지금 받아들이지 않겠다 하면 당장이라도 윤석열 팀장을 복귀시켜가지고 검찰의 대망신 아닙니까? 얼마나 이거 수모적인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팀장, 제가 알기로는 윤석열 팀장과 박형철 부팀장이 이렇게 사실상의 배제가 되면서 공소유지가 저는 부실해졌다라는 것을 그런 평가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즉시 윤석열 팀장을 복귀시켜서 공소유지를 하게 해라. 그리고 차선책으로 특별검사에 의해서 국민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52%, 3%가 뭐 한 30% 정도가 반대할 뿐이고 52, 3%가 특검을 통해서 진상을 규명하자고 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새누리당이 그걸 반대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국정조사 특위 뭐 우리 여기 우리 김 의원님이나 다 같이 특위를 했습니다만은 현재 국회법과 뭐 각종 뭐 증언 및 감정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면 국회가 실질적으로 검사가 갖고 있는 강제 수단 안 나오겠다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작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원세훈 씨, 김용파 씨가 느닷없이 국민의 대표인 민의의 전당 국회 나와가지고 선서 거부했습니다. 아까 초기 화면 나왔죠? 선서 거부하면 그것은 증거로 쓸 수가 없습니다. 처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막 가자는 사람들을 앉혀놓고 우리가 국정조사를 했습니다. 당연히 그 결과는 뭐 그렇게 대단한 결과가 나올 수가 없죠.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에 대해서 공소장을 최근에 계속 또 변경을 했어요. 근데 재판부가 상당히 채택할 수 있을 만큼 된다고 보시나요? 먼저 그 앞 질문요. 네. 원세훈 씨 재판에 대해서는 저는 먹구름이 꼈다고 봅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중요한 것은 검찰의 공소유지 팀들은 다 이미 산산이 뿔뿔이 흩어지고 다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재판장은 유지가 그대로 되고 있습니다. 원래는 올 2월 달이 인사 대상입니다. 근데 아마도 원세훈 재판을 마칠 겁니다.
선고는 뭐 다음 주 월요일 날에 재판 시작이 됩니다. 뭐 속개가 됩니다만은 선고는 한 4월쯤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번에 아까 뭐 증거재판주의 말씀하셨지만 정확하게는 이제 뭐 자유심증주의라고 합니다. 내가 어느 증거를 내가 취사 선택해서 어떻게 팩트를 인정하냐, 사실을 인정하냐는 것은 전적으로 재판장의 고유 권한 맞습니다. 재판부의 고유 권한 맞습니다. 그걸 자유심증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나 자유심증주의에도 한계가 있고 제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찰관들, 17명의 분석관들과 수사지원부서의 수사라인 17명을 잇고 여기 배치를 시켜놓고 권은희는 외톨이로 한 명을 배치를 해놨습니다. 수적으로 이 사람들이 말들이 일치한다고 해서 권은희 과장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식으로 증거를 평면적으로 형식적으로 나열해가지고 양으로 승부를 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은 원세훈 재판 역시 지금 원장, 차장 그리고 심리전단장을 제외한 밑에 직원들, 실제로 댓글을 단 직원들은 한 명도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기소 유예했습니다. 범죄는 되지만 용서해준다 했습니다. 이 점에서 저는 이 사람들의 진술이 저는 법정에 와가지고 다 번복이 돼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랬을 때에 이런 식으로 증거를 나열하게 되면 원세훈 재판이 상당히 저는 위험하다. 네. 저희들 보기에는 그렇고요. 또 두 번째 질문을 네, 간략히 말씀을 좀 드리면 지금 뭐 공소장 변경의 문제인데요. 뭐 127만 건까지 늘어났다가 지금 이 재판장이죠. 이분이 네, 이범균 부장판사. 저는 어느 시점에서 이 사건을 뭐 김용판 재판이든 원세훈 재판이든 이 사건을 심리하면서 심리의 태도가 저는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뭐 여기서 뭐 생방송 중에 네. 이 토론에서 뭐 구체적으로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만은 그러면서 굉장히 엄격하게 재판을 진행을 어느 시점부터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127만 건에 대해서 상당한 짜증도 내면서 이거 국정원 직원들에 의한 투입 계정인지를 분명히 밝히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검찰의 공소유지팀이 그거를 대폭 줄였습니다. 87만 건인가 뭐 이렇게 줄였습니다. 공소장 변경을 여러 차례 한 거죠. 세 차례, 이번까지 포함하면 뭐 네 차례가 되나 뭐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뭐 검찰로서도 현재 주력팀이 다 산산이 뿔뿔이 흩어진 마당에서 고육지책일 겁니다. 네. 시간이 정말 아쉽습니다.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큰 사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